우리는 창작가 호진철 동무가 우표도안 창작을 위해 등대섬으로 취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우표 발행국으로 갔습니다. 진철 동무가 창작을 시작한 지는 불과 3년밖에 안 되지만 벌써 기대되는 우표도안 창작가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대 취재길이 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번에 우표 수집가들 속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 등대 우표 도안을 어떻게든 훌륭히 창작해 오겠다고 신심에 넘쳐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우표 도안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그의 창작적 열정에 공감돼서 또 그의 취재길을 따라가 보면 우표가 어떻게 돼서 나라의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게 되는가를 더 잘 알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를 따라 나섰고 결국 우리의 촬영기는 이렇게 서해의 물결을 렌즈에 담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다만 풍각의 흥겨운 노래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바다.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 속에 동서의 그 어느 바다라 할 것 없이 사회주의 바다 향기 넘쳐나는 봄의 바다로 된 황금해들. 능실능실 밀려오는 파도의 장단 속에 새로운 의미로 한겨오는 황금의 물결 따라 바다 위에 또 있은 지 1시간 되었을까. 멀리 수온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에 오른 호진철 동무는 이곳으로 또 나올 때 머릿속에 새겨놓았던 이 섬에 대한 자료를 되새겨보면서 현잡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운도는 조선소해가 이루어질 때 생긴 섬으로서 조선소해가 원래는 낮고 평탄한 준평원을 이룬 육지였던 곳이 신생대 제3기 말부터 제4기 초에 이르는 사이에 육지가 서서히 내려앉고 거기에 바닷물이 흘러들어와 형성되었다고 볼 때 이 섬의 나이도 수백만 년을 헤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은 무태서 수십 리 떨어져 있고 수운도라는 이름은 물을 날라다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의 경치는 특이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둘부신 파도의 작용을 받아 기묘한 모양을 잃은 바위들의 눈길이 끌려 호진철 동무는 연방 사진기의 샤타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는 등대를 그리려 온 것만큼 그의 주되는 촬영 대상은 역시 등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대 우표가 처음 나온 때가 언제인지는 딱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우표 애호가들이 즐겨 수집하는 것으로 해서 등대 우표는 잠옷 인기가 높습니다.
자기가 이제 창작하게 될 우표도 그런 인기 우표로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사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 이런 이 애는 갑자기 하늘에서 내렸나 바다에서 솟았나. 아저씨 누구나요? 여기서 사니? 등대섬의 거요를 깨뜨리며 낭낭이 울려오는 정소리에 이끌려 호진철은 어느새 수원도 분교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의 외진 섬들과 심심산골들의 분교들이 있다는 것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등대섬 취재길에서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감동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지저귀는 하늘인가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표발의 우청 작가입니다. 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학생이 한 명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의 더수넘는 호기심을 자제시킨 사람은 바로 이곳 등대장이며 분교장 전혜영 선생의 남편인 김명성 동무였습니다. 그의 얘기를 통해 호진철 동무는 현재 분교의 학생이 한 명이라는 것, 이 섬에 분교가 생긴 지 거의 40년이 가까워오고 그동안 전혜영 선생은 단 하루도 분교를 떠나지 않고 교단을 지켜왔다는 가슴 뜨거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섬으로 올 때 호진철은 도착한 즉시 등대에 대한 사진 촬영만 끝내고 곧 돌아서리라 계획했었지만 섬분교 생활이 주는 충격 속에서 취재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명의 학생을 놓고서도 교육학적인 모든 규정과 공정이 한치의 트팀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섬분교의 45분 수업은 수백 명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1분 1초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표에 따르는 학과목 시간에 교원과 학생은 다방면적인 지식의 기초를 쌓아가며 함께 과학의 봉우리로 터바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교실에서 소학반 3학년 학생인 현주는 세계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지도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밖에 표기되지 않은 여기 이 외진섬에 울려 퍼지는 정소리는 진철 동무에게 온 나라에 울려가는 후대 사랑의 정소리로 새겨졌습니다. 전혜영 선생의 모습은 어디서 태어나건 이 땅의 모든 새 세대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주고 있는 고마운 우리 교육제도의 모습으로 안겨왔습니다. 이 분교는 처음에 등대원 4세대의 5명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묻과 멀리 떨어진 외진 섬에서 살다 나니까 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困난도 많아서 묻에 나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도 한두 번 꽃나이 처녀 전혜영 선생이 외진 바닷가 섬의 학생들을 위해 청춘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곳에 온 그때가 이제는 먼 추억으로 됐습니다. 근 40년 동안에 그가 키운 분교 학생은 25명. 아마도 교육자로서 한 생에 이렇게 적은 제자들을 키운 신뢰가 세상에 다시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숫자 속에는 한 교육자의 고결한 삶이 함축돼 있고 수십 년 세월 등대섬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진 우리 교육제도의 혜택이 그대로 오려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의 생각은 깊어 갔습니다. 초기에 그는 등대의 모양을
어떻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창작하겠는가에 대해서만 골똘했는데 이제 와서는 단순히 등대의 모양만 그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분교가 없는 수운도 등대를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수운도는 무태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활은 사회주의 한품 속에서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우표도 안에 이 세상 그 어느 등대에도 없는 배움의 정서리를 담아야 한다는 그의 창작 의도는 다음날 등대섬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으로 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혜영 선생님과 학생도 축하해주고 또 번교의 선생님들이 송이껏 만든 그 겹표물도 가지고 와서 오늘을 좀 의의 있게 맞이하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분교에는 비록 학생이 한 명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 교육 수준에 따라 세우기 위해서 다기능화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조건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 새학기를 맞을 때마다 수십 점의 겹표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섬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모범 교수자들이 그 교수를 편집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컴퓨터나 그 외국어 같은 과목은 잘된 교원들이 교수를 편집해서 이렇게 분교에 보내주기도 하고 방학 되면 그 현주 학생을 본교에 데리고 나가서 학생들과 함께 방학 숙제도 하고 그리고 또 과외 활동도 함께 하면서 배운 지식을 깊이 다져주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진행하곤 합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밀려왔지만 수운도의 등대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의 빗발을 안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듯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등대 우표가 왜 세계적으로 수집가들의 인기를 모으는 인기주제 우표로 되는가 하는 것은 허진철 동무가 늘 생각해보던 문제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가? 아니, 그보다는 자기 운명개척의 뚜렷한 방향을 찾아 못 이기는 인간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이 등대가 주는 그 유달은 정서적 감흥 때문일 것이다. 그는 우표도 안에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모습을 꼭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교육 제도는 결코 남보다 잘 살고 넉넉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주제의 우표들에 반영되어 있는 지나온 연대들은 그대로 혁명과 건설의 그 어느 시기에나 훌륭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를 제일 가는 국사로 내세우시고 천만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었고 수령님들의 그 뜻을 종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속에서 새롭게 새겨지는 뜨거운 후대 사랑의 전설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새 세대들이 누려온 막대한 국가적 혜택이 자그마한 그림 속에 담겨진 등대 우표. 그야말로 특색 있는 우표 도안이 착상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최영지 진철입니다. 예, 지자작권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러 갑니다. 예? 천마군이에요? 이 한 통화의 전화로에서 등대섬 취재를 마무리한 우리 주인공은 평북도 천마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에 한 우표 수집가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취재길을 따라가 볼 생각으로 우리 역시 천마구루로 갔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잠깐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표의 창작 과정과 조선 우표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교육 주제의 우표들에 대해서 이제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을 시청자들에게 준엄한 포화 속에서도 자주독립국가의 억센 기상과 존엄을 안고 발행됐던 전쟁 시기 우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먼저 알려주고 싶은 마음속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자국 해방 전쟁 시기에도 우표는 중단 없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27종의 우표와 4종의 도진세 우표를 포함해서 모두 31종의 우표가 발행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발행된 우표가 바로 서울이 해방된 지 12일 만인 1950년 7월 10일에 발행된 서울 해방 우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쟁의 중화를 한 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조직용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표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전사의 용의 훈장 우표 도안을 친히 보아주시고 1951년 10월 26일에 우표를 발행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지금 인민군 군인들이 쓰고 있는 군사우편엽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1952년 4월 초 어느 날 전선시찰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산골 마을을 지나시다가 반머리에서 너무 깊어 어쩔 줄 모르는 한 어머니를 보시고 차를 세우셨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가신 수령님께서는 무슨 좋은 소식이어서 그리도 기뻐하는가고 하시면서 나도 좀 볼 수 없는가고 하셨습니다. 반머리에서 너무도 뜻밖의 오보의 수령님을 만나뵌 어머니는 항성하여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전선에서 온 아들의 편지라고 하면서 두 손 받쳐 수령님께 정중히 올렸습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시던 수령님께서는 어느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인가를 알고 싶어서 편지 봉투를 보셨습니다. 순간 우리 수령님의 안색이 흐려졌습니다. 그것은 그 수첩장을 찢어서 바발로 붙인 우글쭈글한 편지 봉투에 그 연필로 주소를 쓴 것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오. 구겨진 봉투의 한쪽 모서리도 펴주시고 편지를 손바닥에 놓고 쓰다듬으시다가 어머니, 제가 전사들을 싸움만 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지 못하여 정말 안 됐습니다 라고 사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당황하여 수령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옛날 같으면 집 떠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몰라서 눈물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오늘은 이렇게 수령님 덕분에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웬 말씀이냐고 하면서 옷걸음으로 눈곱을 찍었습니다. 그 길로 내각으로 돌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국가계규연회 위원장과 최신상, 최고사령부 통신지휘국장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민군 전사들에게 군사우편엽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국가계위원회 위원장은 우편엽서를 만드는 데 제일 좋은 종리를 보루만으로 보장하며 최신상은 우편엽서 도안을 빨리 만들며 우편엽서를 한 달 내로 찍을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부 통신지휘국장은 우편엽서를 넘겨받으면 즉시 전전선의 군인들에게 수송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달 후
일천만매의 군사야전 우표가 발행돼서 전전선의 인민군 군인들에게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을 안고 전달되게 됐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선과 후방을 어가면서 조국 소전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 수많은 편지 봉투들과 거기에 붙은 우표들, 군사우편 엽서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시기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표와 우편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우표 박물관에서는 우표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서인 우표들입니다. 서인이란 지어버리는 표식으로 찍는 도장을 말하며 그런 도장이 찍힌 우표를 서인 우표라고 합니다. 서인 표식에는 대체로 편지를 접수하거나 발행한 날짜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서 서인 우표들은 그것이 리용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자료들과 결부되어 풍부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우표 박물관 앞으로 한경남도 장진군의 한 학교 교장이 수집한 많은 우표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표들을 보니 지난 조개방전쟁 시기에 발행된 우표들로서 전선과 후방을 오가면서 우편통신에 실제 쓰인 우표들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우표들을 보니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 정말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우표들은 교장의 스승이 수집한 우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개방전쟁 시기 스승의 제자들은 전선으로 달려나갔고 제자들은 스승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조선우표박물관 관장의 말을 들으니 장진고급중학교 교장 공훈교원 김명숙 동무가 보내온 1121장의 우표들 가운데서 171장이 전쟁 시기에 리용된 서인 우표들이었는데 이 우표들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3년 세월을 추억하게 하는 사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쟁 시기 김명숙 동무의 스승인 함경남도 장진군 거해중학교의 박동식 교원은 전선으로 달려나간 제자들로부터 자주 편지를 받곤 했습니다. 모교의 스승에게 제자들은 한결같이 원수를 물리치고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써보냈지만 전승의 그날 돌아오지 못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서 꽃나이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자랑스럽고 그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재치가 쓰인 편지들을 소중히 간수하였고 불에 그슬린 봉투들에서 우표들을 떼내어 따로 건사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제자들의 피가 스민 땅에서 자라는 새 세대 제자들을 1950년대 정신으로 교양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제자인 김명숙 교원이 그 우표들을 통한 교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국 해방 전쟁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흘린 피의 증거물로서 이 우표들을 우표 박물관에 기증했던 곳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숨벼 있는 그 우표들을 대하니 한 시의 구절들이 되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쥐어주네 우표와 편지 봉투 가지고 가거라. 장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다. 하나 편지는 못할 망정 우표만한 땅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우표 가슴속 깊이 품고 싸웠네 3년 세월. 부여받은 땅 3,000평처럼 양지 쪽 새로 지은 삼간집처럼 어머니가 쥐어준 작은 우표. 어머니 부탁이 담긴 작은 우표로 아들은 전승 소식 고향에 보냈네.
보냈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메리카 월가의 전쟁 상인들의 항복서를 그 자그마한 우표와 바꾼 서식도. 참으로 그 작은 우표 하나하나에는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1950년대의 가슴 아픈 희생과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 영적 투쟁의 나날들이 다 오려 있었습니다. 숨이 진 전우들을 묻지도 못했다네 독도의 시폭마저 중탄에 찢겼네.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진경로유로 나갔네. 열정에 그네 부대들 전투포와 해친 그네들 영원히 잊지 않아 어떤 길이었는지 전쟁의 상명가. 역사는 누구에게나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창조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